전 진짜 재산 조회했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받기 힘들다고까지 했어요, 법원에서. 근데 결론은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7,060만 원 이행명령 금액인데 그거 10개월로. 근데 그냥 주소만 보고 그렇게 해준 것도 재혼해서 살고 있으니까. 거주지는 확실하니까. It started with a call, hey, are you in town? Hadn't been back here in years, but now I'm around. Didn't know how much I miss this place. 상대방은 당연히 안 가고 우편물도 안 받았어요. 계속 서류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다 공시송달인 거예요. 나는 감치를 받으려고 시작한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치는 신청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냥 3년 동안 오라고 가면 서류 다 준비해서 가고 이랬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카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너무 상황이 답답하니까 거기다 글을 남겼는데 연락을 달라고 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감치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혼자 이렇게 막 준비하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법무법인에다가 의뢰를 했죠. 거기서 또 진행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감치할 때도 원래는 그게 그대로 공시송달로 돼버리면 판결 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를 잡아라, 그 집에 살고 있는 거. 일부러 안 받는 거를. 그래서 그 사람 집에 3번 갔어요. 근데 요즘에 아파트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차 번호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그리고 출구도 여러 가지잖아요. 어디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딱 출구 하나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라고 하면 거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출구가 너무 많고 그 주민들 들어가는 전용 입구가 따로 있어서 따라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걸리니까. 택배 박스를 뒤졌어요. 쓰레기장에서. 그런데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전화번호도 몰랐었거든요. 전화번호가 택배에 보면 별로 표시돼 있잖아요. 다 오픈돼 있었어요. 상품명도 그때 다 써있고. 약간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박스를 보니까 저희가 찾은 거는 10월달인데 6월달 박스예요. 근데 보통 택배인들 다 뜯어내고 버리잖아요. 코드를 다 붙여서. 겉에 품명도 골프채라고 써있고 이 이름 전화번호 다 오픈. 그래서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 집에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 증거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그 만나서 대화하는 거 영상 찍어서 그거 법원에 제출하고. 서류를 안 받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 사람 난 몰랐다, 나 그리고 거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증거가 된 거죠. 택배를 받음으로써. 네. 감치 받기 전에 이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로 나면 결정 날짜가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안 나오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몇 년을 싸웠는데. 그래서 그거 찾는데 주력했죠. 이제 원래는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주지 않을까. 마지막에 이제 감치 판결 나기 일주일 전에 탄원서도 내고 아이랑 저랑 엄벌에 처해달라고. 감치가 보통 며칠 정도 됩니다. 30일이 최고고요. 보통 이제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감치 20일 받았어요. 작년 12월 말까지 감치를 시켰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9월 달에 시위를 가겠다 예고를 했는데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신고를 했죠.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대요. 거기서 몇 호 가게 앞에서 시위 예정됐는데 알고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이 집회에 가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 전화가 왔어요. 얼마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행명령 신청한 게 제가 그다음에 7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일시불을 못 주고 나눠주시겠대요. 그래서 얼마씩 줄 건지 얘기를 하랬더니 300씩 준대요. 다행히도 지금 한 5개월째 잘 받고 있어요. 시위 하나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움직인 거죠. 원래 1인 시위를 하려고 집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도 단체가 같이 움직이는 게 낫다고 해서 집회 신고를 바꾸고 그거 이제 그 경찰서에서 이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듣고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저처럼 진짜 그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법 적용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진짜 이런 카페에 들어가서 내 사건을 알리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정말 포기하고 이제 할 수 없나 보다 하고 한 2달 정도 말았어요. 생각 안 하고.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고 싶었던 걸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방법들을 카페 들어가서 이제 알다 보니까 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닌데 해보기나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 말만 듣고 그냥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 걸 거기서는 안내를 안 해주죠. 저희는 면접 교사 때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이 이제 대학교 가면서 아이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대학 가기 전에 그럼 바로 목사 했는데 이제 둘이 만나는 걸로 해라 해서 이제 제가 날짜만 서로 조율해서 해주고 아이도 한 번쯤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만나고 나는데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일단 연락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돈을 줄 거를 주고 있으니까 조금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시위가 답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상황은. 그러니까 잃을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정도 있고. 일단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 처음에 돈을 안 줄 것 같았으면 감치를 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얘기했는데 시위한다니까 돈을 준다잖아요. 그럼 굳이 저는 살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그거 전에 일단 이 사람이 뭘 무서워하는지는 알았으니까 그 사람은 법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 알려지는 게. 근데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분이랑 헤어질 생각이 없다면 밀리긴 해도 안 주진 않겠죠. 그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편물을 그렇게 보내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다가 시위한다니까 바로 주는 게 딱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더라고요. 애가 지금 어리니까 또 애도 있고 집도 아니까요. 제가 이제 끝날 때쯤에 또 해야 돼요. 지금 미지급이 또 있으니까 해야죠. 이건 제 게 아니라 아이 거니까. 뭐든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많이 공유해야 여러 사람들이 알려주고 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진짜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카페 활동하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알게 되고 도움도 많이 받았고 사실 소송이 사실 길고 조금 답이 없잖아요. 끝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이 하나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뭐 안 받아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권리니까 내가 해줄 수 있을 때까지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성인 되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건 또 아이가 그때 가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한테까지 그 질문을 주고 싶진 않고 그 아무리 내가 뭐 못해준 거 때문에라도 더 받고 싶긴 했었는데 몰랐으면 저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방법을 그래도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했거든요. 또 중간에 뭐
정말 힘들 때는 뭐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신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진짜 뭐 내가 도움 받으려고 여기에 막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냥 다 오픈해서 얘기하고 또 거기서 또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 해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해보고 안 되는 게 낫지 않나.